바람의 처음 코딩입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저희 방송에 대해서 소개하고 앞으로 어떻게 방송을 진행할지 알려드리는 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코딩은 말 그대로 코딩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지 그 첫걸음부터 함께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에게 스크래치를 가르쳤던 게 처음 시작이었고요. 대안학교에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들 대상으로 해서 스크래치와 아두이노를 가르쳤습니다. 물론 아두이노를 깊이 있게 가르치거나 C 언어를 가르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LED를 켜보고 원하는 대로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그런 정도만 하더라도 아이들은 굉장히 재미있어하고 즐거워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거기에 쏟고 투자하면서 저한테 많은 것들을 묻고 호기심에 가득 찬 얼굴을 보였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 코딩은 사실은 그런 쪽으로 좀 나가고 싶어요. 단순히 이미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기 위한 그런 자리는 아니고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 심지어 수포자들 혹은 아예 중학교, 고등학교 수학을 배우기 전에 어린 학생들, 그런 학생들까지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가능한 많이 집어 넣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수학을 거의 공부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저희 처음 코딩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건지 잠깐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 코딩의 첫 번째 목표는 그 구독자 수 1,000명을 모으는 겁니다. 현재 유튜브 구독자가 2018년 3월 14일 현재 964명입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빨리 올라온 것 같아요. 500명 넘었던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던 것 같은데 900명까지는 이제 금방 이렇게 올라온 것 같고 아마 이달 말 안에 나머지 36명이 채워지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 1,000명이 되는 거를 기점으로 해서 개인 방송을 좀 시작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우선 지금 뭐 이런 정도로 5가지 그 내용들을 가지고 그 방송을 좀 만들고 진행을 해보고 싶은데요. 우선 그 처음 코딩 처음 맛보기로 코드.org와 스크래치를 다루려고 합니다. 코드.org나 스크래치는 이미 제 강의를 많이 들으셨던 분들은 이게 어떤 건지 대충 아실 거고 아마 직접 그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공부를 해보시는 분들도 있으셨을 거예요. 코드.org나 스크래치는 말 그대로 코딩을 처음 접하는 아이들 대상으로 초등학생 혹은 초등학교조차도 들어가지 못한 아이들도 쉽게 재미있게 코딩을 접하면서 논리적인 그리고 굉장히 좀 창조적인 이런 그 활동들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프로그래머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아이들 장난 같은 그런 그 블럭 뭐 쉽게 말해서 밖에서 실제로 집을 짓는 그런 그 어른들이 봤을 때 집 안에서 레고 블록을 가지고 장난감 집을 짓고 있는 그런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스크래치나 코드.org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서 보면은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학습적으로도 괜찮고요. 그 내용 자체가 앞으로의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그 패러다임을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사이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이트들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코드.org와 스크래치를 쉽게 접하고 여기에 익숙해진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의 사회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
특히 이제 초등학생 정도의 그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가치 있는 그런 경험의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쭉 계속 올리고 있는 그 부분이 그 인공지능에 대한 그런 부분입니다. 사실 거의 50강을 넘게 지금 올렸는데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좀 간단한 주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10분 15분 단위로 나눠 가지고 계속 올렸는데 50강을 올렸고 아직 뭐 절반 정도도 채 올리지 못한 것 같아요. 실제로 인공지능이라는 분야 자체가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계속해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보니까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들은 사실은 많지 않은, 그래서 학문적인 분야로서 무언가를 가르치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인공지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르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다루고 싶은 것은 어떤 부분이냐 그러면 현대에 들어와서 굉장히 어떤 가치 있는, 굉장히 빠른, 굉장히 효율적인 어떤 기법에 대한 것들이 아니라 굉장히 기초적인, 역사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었던 그런 수학적인, 과학적인, 통계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다루고 싶어요. 그런 부분들을 알아야만 우리가 인공지능이라는 것, 딥러닝이라는 것, 혹은 구글에서 만든 뭐 텐서플로우라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할 때, 딥러닝이나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는, 텐서플로우는 이제 말 그대로 프로그램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프로그램 이름. 인공지능 중에서도 딥러닝이라고 불리워지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그런 기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툴입니다. 뭐 쉽게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인공지능이라는 방식으로 숫자들을 집어넣어서 계산할 수 있는 계산기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텐서플로우는 그런 계산기의 이름이에요. 그런 계산기를 가지고 우리가 숫자들을 집어넣고 데이터들을 집어넣어서 원하는 대로 출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게 지금의 어떤 인공지능, 어떤 머신 러닝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죠. 그래서 제가 진행하고 있는 그 강의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루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초반 부분이다 보니까 텐서플로우를 다루지는 않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딥러닝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그런 내용들을 조금 다루고 있습니다. 수학적인 부분들을 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아가야 되고요. 실제로 수학 자체가 그렇게 아주 고도의 복잡한 수학적인 그런 지식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정도의 수학 실력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물론 조금 더 머리를 써야 되고 조금 더 복잡한 부분은 있지만 얼마든지 거기에서 얼마든지가 아니라 거기에서 크게 벗어난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 인공지능, 머신러닝에 대한 부분입니다. 물론 최근에 나오는 아주 효율적인 그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라가기 위해서는 논문을 봐야 되는데 이 논문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할 수는 없고요. 다만 지금까지 나왔던 것들을 주로 해서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정도까지 처음 코딩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간이 지나면은 어느 정도 완료가 되겠죠. 아직은 절반 정도기는 한데 이게 어느 정도 완료가 되면은 코드다 두알즈와 스크래치와 함께 아두이노 과학교실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앱 인벤터 같은 그런 내용들도 조금 포함시키면서 실제로 코딩이라는 것이 그 컴퓨터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드는 건 아니고요. 컴퓨터를 통해서 실제 세상 속, 우리가 보통 물리적인 그런 세상 속에 있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와야 되고 물리적인 세상 속에 있는 어떤 움직임들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얼마나 밝은지를 알아서 어두워지면 불을 켤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두워지면 그냥 컴퓨터 화면에서
어두워졌다라는 그런 글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두워지면은 방에 있는 불이 켜지게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추워지면은 집에 있는 보일러가 돌아가게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세상과 컴퓨터 안에 있는 그 가상의 세상을 연결시켜줄 그런 도구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아두이노죠. 아두이노 혹은 라즈베리파이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해서 물리적인 세상과 컴퓨터 안에 가상 세계를 연결시키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어렵지 않게 재미있게 다룰 수 있을 거예요. 아두이노 때문에 그렇죠. 아두이노가 있기 전에는 이건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었는데 아두이노가 나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쉬워졌습니다. 자, 아두이노를 가지고 과학 교실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해요. 일반적인 뭐 공작 교실이라든지 혹은 아두이노를 가지고 재미있는 예술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고요. 때로는 옷에다가 아두이노와 함께 LED 같은 것들을 붙여서 우리가 이제 뭐 웨어러블이라고 하죠. 입을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예술적으로 이렇게 승화시키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제가 할 수 있으면 해보기는 할 텐데 실제로 제가 이런 예술적인 감각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실 수 있는 부분, 같이 하기 원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들도 좀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혹시 제 방송 보시고 나는 기술적인 부분은 조금 떨어지지만 예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재미있어 한다, 이런 분이 계시면은 연락을 주십시오. 함께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으면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그 수학과 과학 부분을 조금 다루려고 합니다. 실제로 인공지능도 그렇고요, 코딩도 그렇고요, 아두이노도 그렇고, 이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수학과 과학이 기반이 돼야 됩니다. 수학과 과학의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금방 한계에 부딪혀요. 그 한계가 얼마나 치명적인 한계인지는 부딪혀 본 사람들만 알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한 10억부터 10억 이상인 소수들을 10개 혹은 100개를 한번 찾아낸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프로그램을 짜보세요. 소수가 어떤 건지 아시죠? 1과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누어 떨어지는 수가 없는 수가 소수입니다. 자, 소수에 대한 정의는 간단해요. 1 그리고 자기 자신 외에는 나누어서 떨어지지 않는 수가 소수예요. 자, 그러면은 10억부터 계산해서 100개의 10억 1, 10억 2, 10억 3 이렇게 해가지고 100개의 소수를 한번 찾아보시고 100개의 소수를 찾는데 걸리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자기 스스로 생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시간을 최대한으로 단축시킬 수 있을지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보세요. 물론 거기에는 확률이나 통계나 선형대수나 미적분들은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한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 필요해요.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생각이 들어가서 이 소수를 찾는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은 10억부터 10억 이상의 수들 중에서 100개의 소수를 찾아내는데, 제가 예전에 계산했던 걸로는 거의 뭐 한 2초 3초 안에 모든 걸 다 찾았어요. 그런데 수학적인 그 기법을 쓰지 않고 그냥 10억부터 10억 1, 10억 2, 10억 3, 10억 4 이거를 1부터 거기까지 다 계산해서 나눠 떨어지는지 계산을 하다 보면은 얘는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틀려지긴 하겠지만은 적어도 2분에서 10분까지 이렇게 계산 시간이 걸릴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한 2초에서 3초면 되는 계산이 나는 그거를
10분 동안 계산을 하고 있다. 답은 나오긴 나오지만 사실은 2초 3초에 끝날 계산을 10분 동안 하고 있다 그러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한계에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이런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내가 얼마나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을 알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수학적이고 과학적인 기반을 튼튼하게 가지고 있느냐, 사실 이게 중요해져요. 그래서 확률과 통계, 기본적인 선형대수라든지 미적분, 이런 내용들을 조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알아야만, 이런 내용들을 생활수학, 생활과학으로서 알아야만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코딩을 하고 우리가 한 코딩이 우리 실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그런 코딩이 돼요. 그 다음에 웹에 대한 부분들을 마지막으로 좀 집어넣어 봤는데요. HTML, CSS 이 두 가지는 웹페이지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그런 문법이죠.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는 하나의 언어고요.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장고라든지 플라스크 혹은 자바 같은, 자바와 스프링 이런 것들을 좀 다뤄서 웹 프로그램과 함께 이제 프로그래밍 하는 거 하고 디자인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다뤄보려고 하는데 아마도 이 웹 프로그램 쪽은 제가 직접 하기보다는 이미 되어 있는 내용들이 좀 많이 좋은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생활 코딩 같은 그 내용들을 쭉 보시면은 HTML, CSS, 자바스크립트, 데이터베이스 등의 내용들이 잘 들어가 있어요. 거기서는 장고나 플라스크를 사용을 하지는 않고 PHP를 주로 이제 다루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제 공부를 해도 괜찮고, 혹은 파이썬이라는 언어 자체가 굉장히 쉽고 강력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이 파이썬이 학습용으로도 이제 많이 사용이 되면서 실제로 현장에서도 굉장히 큰 비중을 가지고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이썬을 기반으로 한 플라스크나 장고 같은 이런 그 프레임워크라고 부르는데요. 일종의 파이썬을 가지고 모아놓은 함수들의 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함수들의 집합인데 웹 쪽 서비스를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놓은 그 함수들, 이 함수들만 잘 사용을 하게 되면은 큰 노력, 큰 힘을 들이지 않고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프레임워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나중에 시간이 되는 대로 이렇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지금까지 이야기했었던 것처럼 지금 당장은 이제 두 가지를 좀 같이 병행을 하려고 해요. 인공지능 쪽하고 처음 1번하고 4번을 좀 같이 진행을 할 거고요. 처음 맛보기에 코드.org와 스크래치, 그리고 처음 인공지능의 딥러닝의 텐서플로우, 이렇게 두 가지를 진행을 할 거고, 어느 정도 진행을 하다가 딥러닝, 인공지능 쪽 프로그램이 이제 맞춰지게 되면은 이제 아두이노와 앱 인벤터를 포함시켜서 처음 세상 속으로 요 내용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코드.org 스크래치 처음 맛보기 프로그램이 끝나게 되면은 처음 수학과 과학 이 프로그램, 확률 통계, 선형대수, 미적분 이런 내용들을 또 다루겠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온라인 강의를 이렇게 하나씩 만드는 데 있어서 시간적인 여유들이 또 많지 않고 혼자서 다 만들고 편집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계속 만들어 가긴 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 두 가지 정도를 동시에 진행을 하되, 한 가지는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다른 한 가지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올리는 식으로 그렇게 강의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웹 프로그램 쪽 이렇게 집어넣어서 강의를 좀 진행을 할게요. 1,000명까지 구독자 수 36명 남았습니다. 자, 오늘이 3월 14일이고요.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해 주셔서
1000명 정도는 넘겼으면 하는 게 좀 개인적으로 작은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